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명 새로 나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완치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없으면 검사도 없이 일단 퇴원이 가능해서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명 또 추가돼 부산 누적 환자 수는 279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중 4명은 일가족으로 전남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했다가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부산 확진 환자만 100명. 그런데 최근 PCR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이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2번의 검사를 실시해 2번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퇴원할 수 있었지만 이젠 임상적인 증상만 없으면 퇴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증상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면은 퇴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이후에 10일 이상 지나고 3일 이상 무증상이 계속된다면은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퇴원하시는 분은 10일 정도 되면 퇴원. 문제는 무증상 감염.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상당수가 무증상 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퇴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무증상일 때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상이 있는 사람만 배제하고 모임을 한다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105번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16일 만에 재확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엔 퇴원 뒤 2주간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지켰고 추가 확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는 현재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2주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3,000명이 넘고 이 중 자가격리 명령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만 58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한 필리핀 선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산항을 찾은 라이베리아 국적 18,327톤급 컨테이너에서 선원 19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선박은 태풍 피항 조치 후 공해상에 있으며 검역소의 허가 여부에 따라 선석 배정 등 추후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체육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폭행과 성폭행, 또 횡령과 같은 체육계 비위를 다루는 기구는 바로 스포츠 공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지난 3년간의 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들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 규정을 어긴 징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말 모 학교 운동부 선수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부산시 체육회에 신고합니다. 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고 가해 감독은 신체적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공정위원들의 발언은 공정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지도자는 반드시 1년 이상 자격정지에 처하고 감경도 할 수 없지만 일부 위원들은 감독이 폭행할 성품을 가지지 않았다. 사랑의 꾸짖음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폭행이 아니니 징계를 낮추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규정을 무시한 채 감경이 이뤄져 사건은 감독의 자격정지 한 달로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여자 운동부에서 불거진 감독의 성비위 사건도 마찬가지. 해외 훈련에서 감독이 술을 마시고 여학생 숙소에 들어와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 당시 감독은 술에 취해 숙소에 들어가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공정위에 진술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원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징계를 굳이 해야 하는지를 되묻고 관용을 베풀자는 의견까지 제시합니다. 미성년자 성희롱은 중대 사안으로 자격정지 3년 이상을 내려야 합니다. 일부 위원들이 징계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성범죄가 아닌 지도자의 품위 손상, 자격정지 1년으로 마무리됩니다. 법조인과 체육계 인사로 구성된 공정위원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 한계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성이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체육회 직원들이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그 내용만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체육회 안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것이 정말 공정하냐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이제 그걸 파악하기 어렵죠. 특히 횡령과 같은 범죄는 계좌 압수 등 강제 수사가 필수이지만 시체육회는 최근 보도된 배구팀 사건 외에 지난 3년간 수사 의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력한 혐의가 드러나고 각종 언론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고려를 하지. 결국 공정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역 차원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이렇게 시체육회의 부적절한 징계 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육계에 잇따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근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독립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체육계의 징계 절차는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류재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체육계 폭행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스포츠 윤리센터. 지금까진 체육계 폭행이나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하면 대한체육회사나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해 각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구조였지만 체육계를 벗어나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와 조사, 고발, 징계 권고 기능을 넘겨받는 겁니다. 하지만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지역 체육계 비리나 인권 침해에 대해 징계를 권고해도 징계는 여전히 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사실상 지역 체육계는 이전 구조와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폭언과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배구팀 감독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징계를 권고했지만 부산시 체육회는 2차례나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처분 권고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지도자나 여러 가지 처분 권고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중요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 방법이나 조사가 조금 허술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저희들. 사안이 커지자 부랴부랴 최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형식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배구팀 감독의 징계는 3차례나 보류됐습니다. 지역 체육계 징계 권한을 사실상 시체육회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설립을 해서 피해자한테 바로 접수를 받고 의원들이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경찰 고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체육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결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산에도 독립적인 체육계 비리센터 운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항공화물 기능이 거의 배제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수요를 다 몰아주고 김해신공항에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의 화물 터미널을 새로 짓겠다는 건데요. 자, 이걸 두고 관문공항이라 주장하는 겁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인천국제공항. 전국에서 모인 짐이 차곡차곡 실립니다.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 감나가는 항공 화물들입니다. 인천이 처리하는 항공 화물은 연간 300만 톤에 육박합니다. 세계 4위권. 우리나라 항공 화물의 99%가 인천 한 곳에 모이는 집적 효과 덕분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세계 상위 5개 공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는 환적 화물의 경우 99% 중국에 국한돼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독점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 향발 화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리적인 환경이 중국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항공화물 수요는 코로나 변수가 사라진다 해도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을 독식하는 인천은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캐파를 창출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항공화물이나 CNA 화물이 증가할 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포트 때문에 원에어포트 정책 때문에 놔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정부는 인천 독점 구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은 화물 기능이 거의 배제돼 있습니다. 현재 화물터미널의 절반 크기로 축소해 놨습니다. 부산이 항만과 공항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체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뭐 인천 왜 그 한 곳만 하면 된다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할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수요예요. 다른 거 뺏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공항에 화물을 뺏어온다라고 하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국제공항의 핵심적인 수익 구조인 화물이 쏙 빠진 김해 신공항. 정부가 주장하는 관문공항의 실체입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변 권한대행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잠을 잔 게 직무유기 혐의가 될 수 있는지 법률 판례와 전문가 자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간부들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이었고 술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술을 좀 드셨다고 그랬던데 맞습니까? 식사 뭐 반주 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자세한 거는. 간담회가 끝나자 변 권한대행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관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변 권한대행은 시청으로 복귀하거나 현장을 찾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버렸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장이 휴가 중임에도 급히 사고 현장을 찾은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호우 경보가 발효됐음에도 긴급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사망 사고에 대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의사협회의 파업 첫날인 어제 부산의 의료기관 휴진율은 16.1%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어제 오전의 휴진율 21.4%보다 다소 떨어진 수치로 지자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인 휴진율 15%를 넘은 곳은 서구와 강서구, 동래, 해운대, 사하, 기장군, 중구, 수영구 등 8곳이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구는 서구와 강서구, 해운대구, 동래, 사하구, 중구 등 6구이고 수영구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6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어제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79곳에 대해 예배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곳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은 일요일인 오는 30일에도 교회 1,735곳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남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철물점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대피 도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진 2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철물점 내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가게 내부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피어올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